여러분, 혹시 최근에 은행 계좌에 찍힌 숫자를 보며 묘한 위기감을 느끼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 매달 월급은 들어오고 예금 장호는 조금씩 늘어나는데 정작 내 삶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 기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돈의 가치는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금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현금 100만 원이면 금을 20g 넘게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100만 원을 들고 가도 이제는 고작 5g밖에 손에 쥐지 못합니다. 내가 땀 흘려 번 돈의 구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4분의 1 토막이 났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경제의 상식이 통째로 뒤집히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은행에 돈을 넣기만 해도 자산이 불어났습니다. 1980년대 재형저축 금리가 무려 40%에 달했으니 저축이 곧 가장 확실한 투자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은행 이자는 쥐꼬리만한데 물가는 치솟고 환율마저 요동치며 우리의 원화 가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잠시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죄송하게도 이번 변화는 일시적인 파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의 판 자체가 바뀌는 구조적 붕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기존의 방식대로 성실하게만 살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추격과 역전의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냉혹한 진실을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지난 40년간 우리를 지탱해주던 세계화라는 달콤한 꿈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2021년 미 연준 의장을 포함한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외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오판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지난 40년의 성공 공식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 편입되면서 미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저렴한 인건비로 물건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돈을 10배를 풀어도 인건비가 100분의 1이라면 물가는 오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렸던 저물가, 저금리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미중 갈등과 팬데믹을 거치며 세계는 효율보다 안보를 택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인건비가 싼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전한 미국 땅에 공장을 짓습니다. 베트남의 1인당 GDP는 5천 달러 미만이지만 미국의 1인당 GDP는 8만 달러가 넘습니다. 17배나 비싼 인건비를 주면서 물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물가가 어떻게 예전처럼 낮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난 수십 년간 저렴하게 공급되던 원자재 시장도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며 원자재 가격을 안정시켰지만 이제는 자원이 무기화되고 진영 간 블록화가 진행되면서 원자재 가격은 구조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는 돈을 풀면 푸는 족족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무서운 세상이 도래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걸핏하면 인플레이션이 터지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나 많이 풀었는데 왜 내 주머니는 두둑해지지 않고 오히려 삶은 더 팍팍해지는 걸까?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선 경제학의 아주 중요한 개념, 바로 캔틸론 효과, 캔틸론 이펙트다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처럼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50만 원씩 나눠준다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자산 비율이 늘어나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나 미 연준이 푸는 돈은 그런 식으로 돌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막대한 돈은 100% 시중은행으로 가장 먼저 흘러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운명이 갈립니다. 은행은 공평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신용도가 높은 부자나 대기업에게는 2%의 아주 싼 이자로 100억 원을 빌려줍니다. 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에게는 어떻습니까? 돈을 빌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빌려준다 해도 18%에 달하는 고금리를 요구합니다. 결국 부자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은행에서 갓 나온 따끈따끈한 돈을 싼 값에 대거 빌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시중에 돈이 풀렸으니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부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몇 배의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이 돈이 돌고 돌아 서민들의 월급 봉투에 도착할 때쯤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미 물가는 오를 대로 올라버린 뒤입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만 2배가 되는 비극, 즉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반토막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이 가난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는 바로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금리, 즉 돈의 값을 결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흔히들 미국이나 유럽과 우리의 상황이 비슷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쟁이 끝난 시기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1945년에 두 차 대전이 끝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이미 은퇴를 했거나 은퇴 막바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53년에 전쟁이 끝났죠. 그래서 우리의 베이비부머는 1954년생부터 1974년생까지 아주 거대한 인구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만 명씩 태어나던 이 세대는 지금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며 막대한 자금을 은행에 예금해 왔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돈을 맡길 때는 돈의 공급이 늘어나니 금리가 낮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은퇴를 시작하면 상황은 180도 달라집니다.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서 찾아 써야 하는 인출의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은행에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돈이 귀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4년생이 이제 갓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은 현역에서 버티고 있지만 길어야 3년에서 5년입니다.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자산을 현금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알던 저금리 대한민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안전하다는 믿음,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는 시대가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해답은 원화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 집값이 10% 올랐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달러로 환산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기간 우리 원화 가치는 달러 대비 무려 25%나 폭락했습니다. 원화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집값이 오른 것 같지만 글로벌 화폐라는 객관적인 잣대로 보면 사실상 내 자산 가치는 15% 이상 증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폐 환상입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지난 12년 동안 엔화 가치가 끊임없이 추락하면서 엔화만 들고 있던 성실한 일본 국민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엄청나게 가난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 차례일 수 있습니다. 한국의 통화량 M2은 미국보다 7배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1998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대한민국부의 순위가 가장 극적으로 뒤바뀐 시기였습니다. 경제가 평온할 때는 추월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남들이 공포에 떨며 현금을 쥐고 있을 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자산, 달러, 금, 그리고 미국의 우량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 사람들은 계층 사다리를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 역전을 위한 입장권입니다.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수영했는지 드러난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를 지켜주던 저물가 저금리라는 밀물은 이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열심히 일해서 저축하는 것만으로는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것이 경제의 흐름을 읽고 돈의 가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스스로의 자산을 지킬 방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식을 버리고 새로운 규칙을 공부하는 자에게 이 위기는 부의 추월차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